입시를 묻다. 피기맘. 두 번째 이야기는 수능 국어의 학습 관점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평가원이 발간한 학습 방법 안내라는 서적이에요. 수능의 각 과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셔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페이지로 링크를 타고 가시고 그 안에 자료마당이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학습 방법 안내가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페이지 숫자가 많으니까 인쇄를 하지 마시고 태블릿 등등에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국어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학생들이 보기에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제가 내용을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내용을 좀 키웁시다. 자, 국어 영역 조금 더 키울까? 보이세요?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평가 목표라고요. 평가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거죠, 여러분들. 국어 영역의 내용 영역별 평가 목표는 각 과목의 목표와 내용을 기초로 설정된다. 쉬워요.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서의 학습 목표를 기초로 설정이 된대요. 이 평가 목표 안에 내용 영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각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내용 영역은 과목별이에요.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있는데 생각보다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독서만을 설명을 할게요. 다른 과목들 비슷비슷하니까. 자, 평가 목표 중에 독서는 독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 국어 능력 중에 독서 능력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국어 능력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독서 영역에서는 안 보일 것 같아서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자, 이게 교과서에 들어있는 얘기고요. 요게 독서의 맨 앞에 독서론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지문, 길지 않은 지문으로 출제가 돼서 1번, 2번, 3번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어휘력, 자, 독서 지문에 딸려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게 평가 목표에 해당이 되죠. 세 문제, 두 문제, 총 17문제인데 5문제였죠. 그러면 이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학이 12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내용 영역에서의 평가 목표는 간단하게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잠깐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어휘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독서론의 3문제, 어휘력의 2문제를 마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독서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지식은 사실 독서 영역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읽고 이해할 건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죠. 어휘력이라고 하는 건 읽고 이해할 때 제일 밑바탕에 토대가 되는 지식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공부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문학도 비슷해요. 문학에 대한 지식, 어휘력,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과 생산 능력. 비슷하죠. 추가가 되어 있는 건 문학의 특수성 때문에 있는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 이 비판적 사고예요.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문화를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예,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부분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거죠. 비슷해요. 자, 여기는 행동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가 뭐냐 하면 평가 목표의 두 번째 항목이에요. 언어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영역을 나누어서 어휘 개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적용 창의적 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어휘 개념부터 정확하고 효과적인 어휘 사용 능력 1번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본 개념의 이해 능력을 측정 요소로 한다. 평가 목표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걸 이제 좀 구체화해서 어휘의 지시적, 문맥적, 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문장과 문단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각 과목의 기본 개념도 어휘 개념의 영역에서 다룬다. 구체화한 것뿐이에요. 두 가지. 됐죠? 사실적 이해.
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실적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실적 이해가 돼야 추론적 이해도 되고 비판적 이해도 되고 적용창의의 이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추론도 안 되고 비판적 이해도 안 되고 적용창의도 안 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적 이해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간식을 안 먹는 날이 있더라도, 밥을 한 끼를 안 먹는 날이 있더라도 사실적 이해는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공부해야 돼요. 이 뭐냐? 말이나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매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돼. 말이나 글에 담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2번. 말이나 글의 조직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3번. 세 가지 능력이 사실적 이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1번.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거 글을 읽고 중심 내용 파악하고, 문학에서는 그걸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알아듣고 계시죠? 정보 간의 관계, 사실의 관계, 정말 중요하죠. 글의 조직과 구조, 독서도 구조 파악해야 되고요. 문학의 경우에도 문학의 구조, 보편적 구조에 맞춰서 구조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추론적 이해. 학생들은 이 추론적 이해가 되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적 이해만 잘 되면 추론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해볼만 해요. 학생들은 어렵대요. 사실적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보니까 학생들이 추론적 이해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말이나 글에서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네.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다.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이 되는 추론이죠. 두 번째, 내포적, 함축적, 문맥적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 주로 문학에서 함축적 의미를 물어볼 때 이 능력을 쓰는 거겠죠. 3번, 전제나 논거를 추론하는 능력. 명제에 앞서 있는 명제, 전제를 추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거 추론하는 능력, 논리적인 부분이죠. 전후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이라고 얘기가 된 부분은요. 전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과 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된 거는 과정이라는 내용 전개에 있어서 순서나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요. 인과,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은 각 단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요. 다음 단계에 올 걸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이고요. 아니면 원인을 보여주고요.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과학이나 기술 지문 같은 영역에서 대단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필자의 견해, 주장, 의도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것들은 또 인문 지문이나 예술 지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추론적 이해 중요합니다. 비판적 이해, 그냥 까는 거. 비판적 이해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말이나 글의 내용 및 형식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계시죠? 이게 문학에서는 주로 감상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문제 또는 그에 대한 타당성, 적절성, 가치 및 우열에 대해서 평가하는 능력. 자, 이거는 주로 보기 기준에서 평가하라라는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독서, 문학 등등에서 두루두루 출제가 되는 문제 형태. 적용 창의의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말이나 글의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 활용하는 문제. 개념 이해에서 보기의 사례에 적용 판단하는 문제 형태예요. 대단히 중요하고 까다로운 문제 형태. 특히 독서에서요, 여러분들.
두 번째, 말이나 글의 생산을 위해 내용을 생산, 조직, 표현, 수정하는 능력. 이 수능이 객관식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글을 생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화법과 작문에서, 특히 작문에서 이런 형태의 사고를 요하는 객관식 문제가 존재해요. 문학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출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첫 번째 게 되게 중요하죠. 대략 좀 이해를 하셨죠?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드릴 게 있는데 이 행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행동의 영역이에요. 이 안에서 지금 이런 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라고 하는 이 이해라는 게 설명하는 것을 봤더니 무슨 능력들이야. 그치? 전 이 말을 좀 바꿔서 지우고 바꿀게. 저는 이게 사고 능력,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평가 목표입니다. 평가 목표. 평가 목표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이해의 능력, 사고력에 해당이 되는 것을 평가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 목표, 이러한 사고 목표를, 평가 목표를 우리가 이제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고 이해해서 이러한 사고 능력에 해당이 되는 문항을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응되는 독해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고력은 결국 그 수준의 독해력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적 사고의 독해력 혹은 사실적인 독해력,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창의적 독해라는 말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관점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평가 목표를 이해했어요. 수능 국어에서 어떤 것을 평가하고자 하느냐인데요,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교과정의 개념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 교과정 안에서의 어휘였고요. 그 다음은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 여기에선 행동 영역으로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방금 그 평가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독서. 계속 독서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 영역에서는 독서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글을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아울러 이를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독서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앞에 평가 목표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학습 방법의 얘기가 시작인데, 독서 교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별 글의 특징을 이해하고, 여기는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 유형별 글의 특징, 인문, 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의 유형별 특징 이해를 하자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 여러 분야의 글을, 인문, 예술 등등의 글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사실적 이해의 사고의 문제도 풀고 추론적 이해의 사고, 비판적, 창의적 사고 다 그 부분들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저는 이 부분을 독해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위 영역별 대표적인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거예요. 요거. 근데 내용을 봤더니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독서의 본질, 독서의 방법, 독서의 분야? 아하, 교과서군요. 얘네들이요. 이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게 이 대단원 하위에 있는 소단원의 성취 기준들이었어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독서의 본질이라는 대단원에서 첫 번째 소단원은
큰 중요성 없습니다. 우리 수능 국어에서. 두 번째 소단원의 성취 기준이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글을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 통합하여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읽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 유형, 독서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화제가 똑같아요. 가의 글과 나의 글이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의 글, 주제 통합의 글 많이 보셨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독서 지문인데요. A 관점의 어떤 화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보기에 B 관점에서의 동일 화제를 다루고 있는 게 있다고 합시다. 문제가 A, B의 관점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예, 요게 요 소단원 성취 기준을 수능 국어에서 문제화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출제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독서의 방법인데요. 첫 번째, 글의 명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이거 사실적 이해의 사고라는 평가 목표에 대응해서 이런 읽기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 알아들었지? 자, 선생님이 여기 글의 중심 내용이야 주제, 구조, 전개 방식.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적 사고의 독해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잘 들어봐봐. 이 사실적 사고의 펜 색깔을 보라색으로 할게요. 사실적 사고의 독해를 해. 읽기를 연습해. 학습 방법으로. 그래서 뭘 만들어? 요 독해력을 만들어. 요 독해력을 만들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그럼 뭘 할 수 있어? 평가 목표에서 제시하는 사실적 이해의 능력의 측정 요소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했음? 그렇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성취 기준의 방법들을 통해 독해력을 만들고 평가 목표에 해당이 되는 문항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죠? 같은 방식이야. 추론하며 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론적 사고의 독해를 연습해서 독해력을 키우는 거지. 여기는 비판적 독해. 여기도 비판적 독해. 주로 문학이겠죠? 여기 창의적 독해. 그래서 독서의 방법론, 어떻게 읽을 것이냐의 방법론을 학습 방법으로 제공해서 독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사실적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적 사고의 독해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독서의 분야인데요. 여기서 소단원의 성취 기준들을 봤더니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다. 인문예술 분야의 글의 특징을 학습을 미리 해두는 거야. 비판적으로 이해해 주는 거야. 수능 기출에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지. 굳이 교과서로 가도 되지만 안 가도 됩니다. 기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회문화 분야의 글의 특징을 이해해둬라.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징을 이해해둬라. 여기는 시대마다 글의 특징이 다르니까 그것도 이해해둬라. 지역마다 글의 특징이 다르니까 그것도 이해해둬라. 매체에 따라서 글의 특징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이해해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독서의 태도 큰 중요성은 없습니다. 자, 대략 뭔지 좀 이해되시죠? 이게 학습의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단원 성취 기준에서 제시하는 독해의 방법으로 독해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을 키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 목표에서 제시하는 그 능력치를 측정하는 요소의 문항들을 풀 수 있으면 해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사회문화 분야의 글에 나타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여기서는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기술 문제로 이제 평가원의 연구원들이 어떤 예시를 들고 있느냐. 이제
앞서 설명한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불확정 개념이라는 개념이 이 지문에 설명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 문제 풀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윗글의 불확정 개념입니다. 이 보기가 예시예요. 사례 적용한 선택지들인데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거죠. 2023학년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평가 요소.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고 글에 제시된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으로 읽는다라는 학습 목표 성취 기준에 따른 문제다라는 거죠. 문항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지문과 보기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적절성 판단하기, 글의 개념과 원리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 또는 활용하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학습 안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이드를 주겠다는 뜻이야.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의 특성, 성격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또한 글의 중심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하고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당연하겠고요. 웃자고 저자고. 맨 마지막 말만 좀 보세요.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 등의 정리해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시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해보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연습을 하래요. 뭐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예. 중심 내용 파악. 자, 보세요. 이 문제는 개념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야. 근데 평가원이 계속 몇 번을 얘기했어. 중심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런 거야. 이 중심 내용 중에 개념이 있다. 그러니 중심 내용 파악해라. 근데 요즘에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만 딱 집어내서 그거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근데 왜 중심 내용 파악을 하라고 하냐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이 글의 중심 내용과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어. 중심 내용만 딱 끌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중심 내용 파악을 하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 중심 내용을 이해해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중심 내용 파악하래요. 그러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17학년도에 수능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A형, B형이었어요. 이제 2017학년도에 다시 통합이 되면서 독서가 지문 길이도 길어지고 대단히 까다로워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그 시작 부분에 얘기했던 2019학년도 굉장히 어려웠던 해도 있었고요.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가 거의 사라지듯이 한 문제가 있을 뚱말뚱, 이제 없는 경우는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정도. 그렇다 보니까 중심 내용 파악을 학생들이 안 해요. 문제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제 관점, 평가원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가 비록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독서에 있어서는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근본에 해당이 돼요.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중심 내용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려면 지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머리가 나쁜가요? 머리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머리는 저도 나쁜데요. 그 왜 그런 건가요? 중심 내용 파악을 안 해서 그래요. 중심 내용 파악. 기억에 관련한 공부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전문가들이 말하길 정보 100개를 기억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정보 100개들을 그 안에 내적인 연결 관계를 이해를 해서 이 100개의 정보를 연결 관계를 만들어서 5개의 범주로 묶었다고 합시다. 그럼 5개의 정보를 기억하기는 편한 거죠. 그렇죠. 그 정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100개를 5개로 묶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개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건 그런 일이에요. 글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하이턴 등등 독서에 관련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독서 수업 때 다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한 거고요. 정리. 저는 지금 수능 국어의 관점을 평가원의 학습방법 안내라는 책을 통해 한 거예요. 요약할게요. 대략 여러분도 감 잡으시죠?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기본 개념과 원리 중에 특히 소단원 성취 기준에 따라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게 학습 방법이야. 그거 성취 기준을 외워라가 아니야. 성취 기준의 방법대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교과서 안에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좀 익혀주셔야죠. 성취 기준들, 중요 개념들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것들을 따라서 독해력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제가 여기 썼어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독해력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걸 가지고 평가 목표에 해당이 되는 그 요소들을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저는 수능 국어의 관점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수능 기출 문제를 우리가 풀어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풀고 채점, 해설 보고 끝나. 그거 공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 풀어요. 채점해요. 그 다음에요. 성취 기준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독서의 방법. 사실적 사고의 독해를 진행하는 거야. 중심 내용 파악하고 구조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의 독해, 비판적 사고의 독해, 창의적 사고의 독해. 예, 문제들 속에 있는 것들, 출제 의도에 맞춰서 내가 올바르게 추론했나? 내가 올바르게 비판적 사고 했나? 내가 올바르게 창의적 사고 했나? 점검하고요. 문제 속에 들어있는 어휘, 개념 어휘 당연히 공부해야겠고요. 지문이나 문제에 들어있는 어휘도 공부해야 되고요. 지문이나 문제에서 뭐 잘 이해를 못할 문장들 하나하나 공부 다 해야죠, 여러분들. 그게 다 사실적 이해의 공부들이에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한 세트에 20분 정도가 들어갔다 칩시다. 그 뒤에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기출문제를 1회독 하는 수준에서는 진짜 공부는 2시간, 3시간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당연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분 풀고 다음 세트.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들. 1회독에, 기출문제 1회독에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수능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출을 3회독 정도는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2회독, 3회독은 시간이 1회독하고 비교해서 정말 빨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휘 공부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간 많이 줄어들 거니까 여러분들 1회독에는 시간을 쓰십시오. 많이 쓰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2회독, 3회독에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실력이 들어요. 수능 국어의 관점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완성하고 나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어느 정도 갖추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공부해 가면서 이 관점들이 점점 완성도 있게 갖춰지는 거야. EBS 연계 교재도 같은 관점에서 공부하는데 기출은 진짜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고요. EBS 연계는 사실적 사고의 독해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예, 그렇게. 특히 문학 중요하고요. 독서도 바뀐 수능의 출제 기조에 따르면 독서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화법과 작문 안 중요해요. 언어와 매체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설 파이널 모의고사는 9월 모평 이후에 시간 맞추는 연습 등등 할 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요 정도까지 수능 국어의 관점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인 의문사항도 있을 거야.
사실적 이해, 중심 내용 파악과 주제 파악, 구조 분석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들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문학작품 분석, 현대시의 함축적 이해, 고전시의 함축적 의미의 추론, 제가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유의점들, 학습의 관점들 잘 새겨서 이해해 주시고요. 수업 때 이것들을 기반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 갑시다. 자, 오늘은 이상!